안녕하세요. 오디오 웹툰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모니터 오디오 골드 200 음질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매칭으로만 들려드리면은 과연 이게 음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혼자서도 좀 회의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앰프를 바꿔가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객관적이라 하려면은 저렴한 제품하고 매칭을 해서도 음질이 좋아야 되고, 근데 다만 스피커를 리뷰를 할 때에는 너무 과도하게 비싼 앰프나 너무 과도하게 비싼 소스기를 매칭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죠. 한번 잘 들어보시고 골드 200이 어느 정도의 음질을 발휘를 해주는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스피커보다 더 저렴한 올인원 앰프도 한번 매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여러분들께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십니까? 지미 삭스의 드랍빗이라는 음악입니다. 이분 음악 요즘 들어보니까 상당히 재밌고 즐겁고 좋은데, 이분 우리나라에서는 실명으로 활동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검색해봐도 별 자료가 안 나와요. 골드 200입니다. 골드 300이 아니고 골드 200입니다. 골드 200은 그다지 큰 스피커도 아니고요. 골드 200은 그다지 비싼 스피커도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여러분께서 지금 음질을 들어보는 거겠지만은 엄청 다이나믹하고 짜릿하죠. 심지어 지금 매칭 앰프가 마크 레빈슨이에요. 마크 레빈슨이면은 모니터 오디오하고 매칭하기에 참 좋은 앰프이긴 한데, 지금 이런 음악을 재생하는데 최상의 앰프는 아니에요. 앰프의 기본 성향 자체가 워낙 섬세하고 중립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더 센 성향으로 매칭을 하면은 더 짜릿하게 나오겠죠. 근데 마크 레빈슨을 매칭하고도 이런 정도의 음이 나와주고 있죠. 어떠십니까?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명확한 기준이 뭐예요? 가격 아닙니까? 가격. 비슷한 가격으로 동급들끼리 비교를 해야죠. 345만 원에서 이 정도의 오디오적인 쾌감과 오디오적인 테크니컬을 내주는 스피커가 과연 있나요? 자, 앰프가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방금 매칭은 제가 듣기에는, 지금 이 차음실에서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의 음질이에요. 가격이나 크기를 감안했을 때 지금 이 곡, 이런 퍼포먼스의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어떻게 더 좋은 음질이 나올 수 있는 스피커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음질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300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가 딱 떠오르는 스피커 중에 우퍼가 하나밖에 안 붙어있는 스피커도 있고요, 우퍼가 2개가 붙어있으면서 비슷한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스피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비슷한 유닛 구성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 중에 중고음은 이거하고 비슷할 수는 있지만은 중저음이 떨어지죠. 지금 골드 200보다 중저음을 더 탱글탱글하면서도 다이나믹하게 재생할 수 있는 스피커, 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스피커 디자인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올드하면서도 클래시컬하게 생겨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클래시컬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시컬한 소재를 사용해야 되고 클래시컬한 디자인과 설계 방식과 인클로저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클래시컬한 디자인의 스피커들은 울림이 많죠. 그리고 드라이버 유닛 자체를 리본 트위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금속 유닛을 사용한 게 아니고 종이 유닛을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실크 도움을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폴리머 재질이라고 하죠. 어찌됐든 모니터 오디오에 지금 탑재된 드라이버 유닛 진동판들보다는 강도가 약한 유닛들이에요. 그러면 소리 성향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좀 더 부드러울 수는 있지만은 죽었다 깨나도 이거만큼 다이나믹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항상 음질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다이나믹한 곡을 재생을 합니다. 순간적인 광대역 특성이나 다이나믹 레인지 특성을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음악들이에요. 짜릿한 중고음과 순간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굉장한 중량감과 무게감을 실은 상태에서 그 중량감과 무게감을 스피드감 있게 뚱뚱뚱뚱 이렇게 재생을 하니까 스피커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순간적인 표현력을 얼마만큼 완벽하게 해주는가, 정확하게 소화를 해주는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가. 근데 여기에서 통의 울림이 너무 많고 중저음이 번지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탱글탱글한 저음을 낼 수가 없겠죠. 중저음이 답답해지고 중저음이 너무 과도하게 울리기만 하고 번지겠죠. 그러면은 이런 류의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테스트한 이런 류의 음악을 잘 소화를 하면은요, 팝송도 잘 재생을 해주고요, 힙합 음악도 잘 재생을 해주고요, 댄스 음악도 잘 재생을 해주고요, 테크노 음악도 잘 재생해 주고요, 뉴에이지 음악도 잘 재생해 주고요, 대부분의 전자 음악들 잘 재생해 주고요, 대부분의 아이돌 음악이나 대중가요도 다 잘 재생을 해줘요. 자, 앰프하고 소스기 구성은 똑같이 한 상태에서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똑같은 상태에서 제가 케이블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중저음이 좀 더 깔끔해지는 효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녹음을 해가지고 담길지 어쩔지 표현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케이블도 바꿔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 하나만 바꿨습니다. 이 케이블이라는 것은 무조건 정답이라는 게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때 차이점이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들어보기로는 차이점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후자가 케이블이 훨씬 더 싼 케이블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이와 같은 장르의 경우에는 더 저렴한 케이블의 후자의 사운드가 더 좋게 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타이트해지는 것보다는 녹음을 했을 때는 소리의 양 자체가 더 풍부한, 그러므로 해서 데시벨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이렇게 수음이 좀 더 풍부하게 되는 경우가 더 음질이 좀 더 좋게 느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좀 더 소리가 센티멘탈해지고 소리의 분해력이 살짝 더 살아나지만은 중저음의
중량감이라든지 전체적인 배음의 느낌이라든지 풍부한 느낌이 살짝 빠졌죠.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좀 더 좋게 느껴지고 센티멘털하게 더 재미있게 즐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모니터 오디오 경우에는 저 드라이브 유닛 같은 경우도 동급 대비 상당히 고급 드라이브 유닛, 그리고 강력한 드라이브 유닛이 탑재가 됩니다.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저 정도에다가 탑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일단 AMT 리본 트위터 상당히 고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퍼 유닛도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사운드를 내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허니콤 방식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딱 이제 결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찌그러짐이나 일그러짐이 좀 적다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강력한 음을 좀 더 정확하게 낼 수가 있는데, 재질 자체도 과거에는 티타늄 재질을 썼었는데 지금 아마 저 재질이 알루미늄, 세라믹, 마그네슘 합금일 거예요. 마그네슘이 들어가면은 좀 더 기본 재질들의 강도가 더 높아지면서도 얇고 가벼운 거예요. 소리의 해상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입체감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AMT 리본 트위터와 저런 금속 고성능의 금속 유닛이 결합이 되면은 소리의 펼쳐짐도 좋아요. 입체감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저음은 저 우퍼 유닛이 아마 6.8인치? 6.8인치 그 정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스피커의 부피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이게 스피커의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울림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거죠. 드라이버 우퍼 유닛의 드라이버 유닛의 성능이 자신이 있다. 우리의 우퍼 유닛은 고성능이고 강력해. 그러면 인클로저를 오히려 더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울림은 줄어들면서 우퍼 유닛이 강력한 저음을 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가 잘 되면서도 단단하면서도 정확한 저음의 표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곡처럼 중고음을 이제 색소폰으로 재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색소폰의 음역대 자체가 대부분의 전자악기 뭐 신디사이저라든지 전자악기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음역대거든요. 비슷한 음역대거든요. 그리고 저음은 굉장히 초저음이면서도 저음은 우리가 흔하게 많이 듣는 무슨 락 음악이라든지 팝 음악이라든지 테크노 음악, 댄스 음악이라든지 아이돌 음악에 대부분 나오는 음역대의 저음이 지금 같이 나와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곡 하나만 이렇게 다이나믹하면서도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잘 재생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대중가요, 락 음악까지도 모던 락 뭐 이런 음악까지도 다 소화를 잘 해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꼭 또 우려하시는 분이라든지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모니터 오디오가 그런 장르에 좋은 것은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런데 모니터 오디오가 워낙 그런 장르에만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상한 장르라든지 질감이 좋은 음악에는 영 꽝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음악까지도 한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Old dream maker, you heart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fter the same rainbow's end, waiting round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Moon River and me.
자, 음악을 야신타의 문리버, 그리고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이렇게 재생을 해봤습니다. 과연 모니터 오디오가 클래식 음악은 재생력이 떨어지느냐? 플래티넘 시리즈 2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스테레오파일즈에서 리뷰를 한 25년 하신 분께서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 2를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클래식 재생력에 놀랐다. 오히려 타사 제품보다 클래식 재생력이 더 우수하다. 그런 평가를 써놓은 적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모니터 오디오 그 당시에 모니터 오디오 제품을 들어보시고 나서 클래식 재생력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오히려 다른 장르보다 클래식 재생력이 더 우수하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리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보다도 클래식을 더 많이 들으시는 분께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력이라든지 소리의 이탈력이라든지 소리의 입체감은 좀 수그러뜨리더라도 소리를 그냥 편안하고 부드럽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오래 들으셔도 피곤하지 않게끔 아는 사운드, 굳이 이거를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냥 무던하고 밋밋한 사운드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운드일수록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는 측면, 오디오적인 테크니컬이라는 측면은 그냥 포기하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메이저 브랜드 중에 클래식 음악에 특화가 되어 있다 라고 알려져 있는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오디오적인 테크니컬을 따지는 오디오 마니아 분들에게는 아주 완전히 외면당한 그런 스피커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니터 오디오 골드 시리즈 같은 경우, 특히 골드 200이나 300의 경우, 골드 300은 이거보다 클래식 재생력이 더 좋아요. 그런데 골드 300은 이거보다 사운드가 좀 더 중립적이면서도 더 깊이감이 있으면서도 더 매끄러우면서도 더 중후해지는 스타일이고요. 골드 200은 오히려 골드 300보다 치고 빠지는 느낌, 센티멘탈한 느낌, 소리의 스피드, 사운드의 스피드, 그리고 다이나믹 이런 느낌은 오히려 중저음의 양감은 덜 나올지언정 소리의 템포감, 탄력감, 스피드, 다이나믹 이런 느낌은 골드 300보다 골드 200이 더 좋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이 해상력의 느낌이라든지 하모니컬의 느낌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러면서도 이 사운드가 과연 자극적이어서 클래식 음악을 못 들을 정도라고 해야 될까? 제가 듣기에는 전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클래식 음악의 녹음 방식도 들어보면은요, 똑같은 레퍼토리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방식이 좀 더 무던하고 감미로운 스타일이라면 요즘의 클래식 음악은 굉장히 그 센티멘탈하면서도 정확도를 강조하면서도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명반이라고 한다면 옛날 방식이 더 명반이라고 인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클래식 음악이 그냥 부드럽기만 하다라고 더 좋은 클래식 재생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모니터 오디오 골드 200이 재생하는 클래식 음악의 재생음은 해상력과 하모니컬이 굉장히 풍부하면서도 자극적인 음은 아니에요. 결감까지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결감까지도 뛰어나다 보니까 섬세함도 나쁘지 않으면서도 해상력을 확 올려놓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에서도 바이올린의 빠빠빠빠빠 하는 느낌이 굉장히 살아있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들리죠. 드보르작 첼로 음악 같은 경우도 한참 지나고 나서 첼로 독주가 나오죠. 그때의 첼로의 질감이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은 생동감이 느껴져요. 클래식 음악이 언제까지 무던하다고 클래식 음악 재생력이 좋다라고 해요. 악기의 질감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기의 질감에서 생동감이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간감과 입체감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클래식 음악 연주 회장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대고 음악을 녹음을 하는 그런 전자음악이나 테크노 음악이나 이런 음악들하고는 다르게 넓은 곳에서 녹음이 되잖아요. 마이크도 여러 개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 공간감과 입체감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소프트돔을 사용을 하면서 이런 다이나믹이라든지 하이엔드적인 특성이 떨어지는 오디오로 재생을 했을 때에는 울림이 근사할 수는 있지만은 이런 쫙 펼쳐지는 입체감이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소리의 이미징이라든지 포커싱이라든지 생생한 악기의 표현력이라든지 피아노 소리도 기가 막힌 곡이 하나 나왔죠. 원래가 이 야신타의 문리버라는 곡이 한 20년 전부터 오디오 테스트 레퍼런스 음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보컬의 이런 촉촉하면서도 해상력이 좋은 느낌만 테스트할 수 있는 곡이 아니라 중간에 반주에서 피아노 곡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하면서 딱 재생이 되는데
요거를 실제로 들어보시면은 그냥 부드러운 타입의 오디오로 들었을 때는 쾌감이 없어요. 쾌감이 그냥 물 흐르듯이 재생이 되죠. 자, 골드 200에 매칭하기에는 비싼 앰프인 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골드 시리즈나 플래티넘 시리즈가 의외로 구동이 어렵지 않으면서요, 중립적인 오디오 앰프들하고도 잘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고음의 해상력의 표현력이라든지 입체감의 표현력이라든지 개방감이라든지 센티멘탈함의 느낌이 워낙 좋고, 중저음을 강력하면서도 다이나믹하게 재생하는 곡을 첫 번째로 재생을 했죠. 워낙 중고음 특성도 중고음의 이런 텐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급 최고예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름을 그냥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그냥 스포츠카처럼 그냥 한 400마력의 스포츠카처럼 뿌앙 하면서 나가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스피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앰프를 비교적 저렴하게 사용을 하더라도 좋은 음을 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질감이 좋은 톤으로 듣고 싶다, 그러면 AB 클래스 방식 중에 질감이 좋은 방식을 매칭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그냥 진공관 앰프 매칭해서 쓰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더 저렴한 앰프로 매칭을 하더라도 구동이 얼마만큼 잘 되고 다이나믹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 그것까지도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앰프를 스피커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아캄 SA30 올인원 앰프로 바꿔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구동이 너무 잘 돼서 문제죠. 모든 소리가 생기발랄하게 전부 다 이렇게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런 센티멘털함과 다이나믹함과 개방감과 이런 느낌은 오히려 마크 레빈슨보다 더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티앰프를 사용을 했을 때는 소스 기기를 별도로 매칭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소스 기기까지도 아캄 SA30 한 대로, 오로지 한 대로만 재생을 한 거예요. 이럴 때는 뭘 칭찬을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뭘 칭찬해야 돼요? 골드 200도 칭찬을 해야 되지만 아캄 SA30을 칭찬을 해야 되죠. 그 저음의 초기 탄력적인 탱글탱글한 쩡 하는 텐션감도 느껴지지만은 그 소리가 공기에 파동을 해가지고 공기의 울림이 촥 이게 마치 벽에 반사가 돼가지고 그 반사음이 촥 이렇게 나는 것처럼 그 소리까지도 정확하게 느껴져요. 약간 신기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죠. 부드러운 톤으로 소리를 내는 스피커에서 이런 표현력까지, 이런 해상력까지 표현이 되겠습니까? 이런 입체감과 이런 공간감까지 신비롭게 느껴지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통울림이 많은 스피커들, 감미로울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감미로울 수는 있겠지만은 통울림이 많은 스피커로 이런 음악들을 재생을 하잖아요. 소리가 겹치고 번져요. 마스킹이 돼가지고 답답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일단 지금 이 매칭에서 여러 곡을 재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뭐 여러 곡을 다 테스트 해봤습니다만은, 확실한 팩트라면은 지금 스피커보다 더 저렴한 앰프를 매칭을 해서도 구동이 완벽하게 되고 있죠. 이 정도면 너무 구동이 잘 되고 있죠. 서로 간의 상성이 너무 잘 맞죠. 스피커가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기름을 한 방울만 떨어뜨렸는데도 부앙 하면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스포츠카처럼 치고 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죠. 이런 탄성이나 반응력이 너무 좋죠. 이건 장점이죠. 분명한 장점이죠. 해상력 어떻습니까? 해상력 끝내주죠. 이럴 때 끝내준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극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살짝 자극적일 수 있어요. 살짝 너무 소리가 좀 들이대는 느낌 아니야? 약간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캄 SA30이 어떤 앰프냐? D클래스 방식보다 소리가 자극적이진 않아요. 저 앰프는 기본 베이스는 AB 클래스 증폭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매칭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SA30을 골드 200에 D락 세팅을 아직 안 했어요. D락 세팅을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치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소리의 이런 균형적인 느낌이 오합 지졸처럼 이렇게 막 뭉쳐져 가지고 좀 대충 이렇게 재생이 되다가 이 오토 세팅, D락 오토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촥촥촥 이렇게 도면을 그려 놓은 것처럼 오와 열이 쫙쫙쫙쫙 맞게 된다고요.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게 돼요. 그러면은 약간 이게 들이대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하이엔드 사운드처럼 정교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친 느낌이라든지 들이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하게 잡히죠. 일반적으로 오토 세팅을 하게 되면은요, 기본 상태보다 살짝 순해져요. 밸런스가 잡히기 때문에. 오토 세팅은 오디오적인 쾌감을 높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역 밸런스를 잡아주고 소리의 밀도감이라든지 자극을 잡아주는 것. 이 자극이라는 것은 특정 대역이 너무 들이대기 때문에 자극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토 세팅의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그렇게 특정 대역만 강조되는 것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소리의 탄성이 솔직한 이야기로 과도하게 너무 좋아요. 이 상태 그대로 듣는 것도 재밌고 좋아요. 너무 신이 나고 너무 짜릿해요. 너무 다이나믹하고. 근데 이 상태에서 오토 세팅을 한 번만 딱 돌려주면은 딱 질서가 잡혀요. 제가 다른 리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스포츠카처럼 잘 달리는 차가 있어요. 성능 테스트를 하자고 해가지고 200km까지 때려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치고 나가는 능력이라든지 속도감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요. 이 차는 너무 속도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단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나요? 너무 빨라서 부담스러우면 속도를 낮추면 되죠. 해상력이라든지 다이나믹이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소리의 이탈감이라든지 각종 오디오적인 특성이 매우 뛰어난 걸 가지고 단점이라고 평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런 특성들이 과도하게 너무 좋은 나머지 음악성은 살짝 결여된 느낌이다 라고 굳이 애써서 깎아내리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앰프 매칭이나 소스기기 매칭이나 케이블 매칭을 부드럽고 중립적인 쪽으로 매칭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싼 앰프를 매칭을 했기 때문에 음질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스피커보다 오히려 더 저렴한 앰프를 매칭을 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심오디오까지도 한번 매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은 앰프를 심오디오 340i D3PX로 바꿔서 재생해 봤습니다. 정말 심오디오는 멋진 음을 내주죠. 제가 심오디오 340i를 두고 마초적인 사운드다,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사운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캄보다는 확실히 더 낫고요. 이제 아캄은 올인원으로서 한 대로 끝내는 앰프로서의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이고요. 아마도 심오디오에 네트워크 플레이어까지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캄하고 가격 차이가 거진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확실히 지금 심오디오하고 모니터 오디오 골드하고 너무 멋진 음을 내주고 있죠. 지금 이 곡에 한해서는. 물론 이제 다른 장르의 곡을 틀었을 때에는 좀 유연성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소리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근데 역시 심오디오를 매칭을 했을 때 그 특유의 이 AB 클래스 방식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유의 이 찰기와 쫀득쫀득한 느낌, 요거는 D 클래스 방식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슷한 그레이드의 D 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비해서 심오디오 340i D3PX가 소리의 청량감도 크게 밀리지 않지만은 비슷한 그레이드의 D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마초적인 이 소리 특유의 이 텐션감, 적당히 공격적인 느낌, 그러면서도 쫀득쫀득하고 탱글탱글한 느낌, 적절한 소리의 중량감, 이런 느낌들이 D클래스 방식에는 없는 특성들이죠. 그런데 그 특유의 심오디오 특유의 이 밀도감과 텐션감이 더해져서 지금 방금 재생한 이런 류의 음악의 경우에는 거의 뭐 그냥 흔한 표현으로 100점에 가까운 사운드를 지금 내주고 있죠. 네, 마무리 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오디오 골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좀 검증을 해드리고 음질을 들려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앰프를 3가지를 매칭을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뭐 매칭을 못할 정도의 앰프들도 아니에요. 스피커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앰프도 매칭을 했고요. 누누이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스피커 브랜드에 대한 환상감을 그렇게까지 많이 갖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크고 너무 권위감이 있으면서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를 너무 선호하지 마세요. 너무 크고 너무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는 여러분들께서 좋은 음질을 만드실 수 있는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구동 쉬우면서 이 반응력과 탄성이 좋은 스피커를 사용하세요. 소리가 거칠 것이다? 그거 여러분들께서 매칭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구동하기 쉬운 스피커일수록, 탄성과 반응력이 좋은 스피커일수록 더 광대역 재생력 특성이 더 뛰어난 거예요. 적은 힘으로도 더 넓은 대역을 더 빠르게 재생할 수 있으니까, 빠르다라는 게 광대역 재생을 동시에 일순간에 더 광대역 재생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소출력 진공관 앰프를 물리면 소출력 진공관 앰프, 소출력 싱글 진공관 앰프가 섬세함이나 음악성은 최고로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소출력이기 때문에 구동력이 안 떨어져서 요즘은 소출력 진공관, 싱글 진공관 앰프를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탄성과 반응력이 좋으면서도 구동하기가 쉬우면서도 과학대역 재생 특성이 좋은 스피커는요, 싱글 진공관 소출력 앰프를 매칭을 해도 과학대역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리한 겁니다. 그게 좋은 스피커인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스피커보다 저렴한 앰프는 아캄 SA30을 매칭을 했어요. 그런데 아캄 SA30이 아니더라도요, 뭐 흔하게는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 중에 뭐 유니슨 리서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란치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캄도 SA30보다 하위 기종은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나오고 있고요. 뭐 1,200만 원대에 뭐 쓸만한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근데 제가 언급해드리는 그런 정도의 앰프만 매칭을 하더라도 음악성 있게 구동을 시켜서 음악성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뭐 저 80점, 85점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만은 뭐 100만 원대 앰프를 매칭을 하더라도 뭐 유니슨 리서치를 매칭한다거나 그래도 저는 한 85점 정도, 5점 정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니터 오디오 골드 시리즈는요, 최고의 가성비 스피커예요. 광대역 특성도 동급 최고고요. 하이엔드적인 특성을 흉내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도 동급 최고고요. 가격도 좋잖아요. 해외에 비해서 이만큼 저렴하게 판매하는 스피커 흔치 않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골드 200 같은 경우는 300만 원대 스피커잖아요. 345만 원짜리 스피커 아닙니까? 그런데 무늬는 나름 고급스러우면서 그 무늬목 위에다가 라운드 처리를 한 다음에 가죽도 위쪽에다는 가죽도 입히고 하이그로시 처리까지 했잖아요. 오늘 영상 꽤나 길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오늘 제가 약간 흥분한 톤으로 이야기를 한 거는 왜 그러냐면요, 저녁을 안 먹고 이 시간이 되면은요, 일부러 이렇게 하이톤으로 일부러 이렇게 신이 난 상태로 멘트를 하지 않으면은요, 처져가지고요, 제 피곤함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져요. 비춰져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톤업이 돼가지고 멘트를 했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